시장이었습니다. 경찰이셨던 거. 네, 최근까지. 여기 와서 이제 아드님 사건, 똑같은 사건을 제가 성공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사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준비했고, 오늘 제 경찰 출신 변호사님이 상담을 하실 겁니다. 미성년자라는 건 인지하고 이제 관계를 가했던 거네요. 그런 거죠. 돈 얼마 주기로 하기로 하고 성관계한 거예요. 이게 조건만 어떻게 하려면은 이거를 하고 나서 밥이나 사 먹으라고 내가 그냥 10만 원 준 거다 이렇게 하면 조건만 따라갈 수 있는데 미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또 여기서 그 모의조사 예비적으로 또 대응 하는 훈련도 시켜드리고 해요. 요새 그거를 많이 쓰나 봐요. 10대에서 20대까지 어떻게 많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1대1로 만난 거예요. 네. 그냥 어플로? 네. 어플에 치면 너무 이런 사건들이 흔히 일어나는 사건, 좀 자주 일어나요. 건수도 많고 노하우라 해야 되나?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 듣고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앞에서 만나서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술 마셨어요? 술 그 편의점에 사서? 성관계는 한 번 했죠. 횟수에 상관없이 15만 원인 거예요? 지금 어디야? 요즘에 굉장히 억울하게도 어린 고병들이 되게 많아요. 다 뭐 가출팸, 엄마 아빠 케어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남자 만나서 섹스하면서 돈 따먹고 다녀요. 저희 센터도 2014년도에는 3분의 2가 가출 청소년들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2015년부터는 3분의 2가 학교 다니는 애들인 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와요. 초등생들 부모들이 데려오는데 2023년 올해 50% 정도가 초등생이에요. 계속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어른처럼 보였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좀 많이 어려 보였던 좀 많이 어려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공소장을 까봤더니 여자애가 당시 49세를 정해요. 근데 실제로 막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 범죄자들이 잡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 몰랐다고 그래요. 애가 15살짜리인지 나 몰랐다. 나 초등학생인지 몰랐어요. 다 우리 연인 관계고요. 우리 좋아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다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정말로 피해자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관계를 다실 때, 혹시 체육이라고 하죠? 네. 자세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 상의 자세를 했으면,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여성 상의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억지로 뭔가 해가지고 강간했다는 부분은 그걸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샀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쫙 어떻게 처신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어드바이스도 너무나 많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법적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수사 단계에서는 거의 다 저희 자백 잘 안 해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빡세게 부인하다가 많이들 무혐의가 나오고요. 체포 안 당하고 실형 안 살고 신상정보 공개 이거 안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럼 저희가 막아드리는 게 저희 일인 거예요. 네, 저희가 담당검사, 부장검사 미팅에서 반드시 기록에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집행유예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 드리니까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민수 씨 본인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33세이고 직업은요?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는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앉으시고요. 검사,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2023년 8월 9일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6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2주간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케 한 후에 사진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같은 달 26일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며 마라탕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1회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23,000원 상당의 마라탕과 꿔바로우를 사줌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적 대화와 성관계를 했을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마라탕을 사주었기 때문에 성매매가 성립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연인과 신체 접촉을 한 후 함께 마라탕을 먹는 데이트였을 뿐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우쭈쭈가 피고인, 윤희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연락하는 첫날 강한 끌림을 느꼈고 대화를 시작한 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기에 여자친구가 전송한 사진을 받은 겁니다. 성관계 역시 여자친구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33살인 피고인이 16살인 피해자와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처음 연락한 그 첫날 사귀었다는 건가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살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팅앱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으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사진을 보냈기에 당연히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측 의견 진술하세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피고인, 일단은 대기실로 이동해 주세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습니다. 검사, 신문하시죠. 증인, 피고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채팅 앱에서 만났어요. 피고인이 증인의 나이를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프로필에도 16살이라고 적어놨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16살이라고 얘기했어요.
증인이 본인 소개를 할 때 16살이라고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진짜 16살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고 하니까 아직 애기네라고 하면서 귀엽다고 했어요. 피고인과 증인은 하루에 얼마나 연락을 주고받았나요? 거의 하루 종일 연락했어요. 톡 안 보면 전화도 계속 왔고요.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사이에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네요. 네. 학교 얘기나 친구들 얘기 아니면 그냥 제 고민 같은 것도 잘 들어줘서 그리고 늘 제 편이 돼줬거든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과 친해진 뒤에 사진 요청을 많이 했죠. 네. 제가 친구들이랑 사진 찍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셀카 찍었다고 하면 보고 싶다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좀 다른 사진도 요구를 했죠. 벗은 사진이요. 피고인이 이런 사진과 영상을 요구를 했더라도 증인 입장에서는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아저씨는 늘 제 편이 돼줬는데 거절하면 버림받을 것 같았어요. 점점 무서웠는데도 안 보내주면 엄마한테 이른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피해는 채팅을 통한 그루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채팅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채팅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굉장히 친밀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유도를 한다던가 그리고 뭐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10대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그루밍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부모한테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한테 왜 얘기 안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자기가 그런 일 겪었다고 생각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한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해자가 협박의 내용에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면서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도 기억 남아요? 네. 피고인을 왜 만나게 된 건가요? 그냥 요즘 마라탕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라탕에 꽂혀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사주겠다고 그러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흔쾌히 나가겠다고 대답했나요? 아니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리고 학원도 가야 됐고 근데 아저씨가 택시비 내줄 테니까 학원 끝나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럼 마라탕 사주겠다고. 그래서 왠지 안 나가면 엄마한테 이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라탕만 먹고 오는 건 괜찮겠지 싶어서 나갔어요. 막상 나가니까 마라탕 집엔 가지 않고 공원에 가자고 했다면서요.
네.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있다면서 같이 산책하고 싶다고 데려갔어요. 공원에 도착한 후에 어땠나요? 그 공원 주차장에서 있었는데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그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만지고 싶다고. 예전에 제가 보내준 사진이 생각난다면서 가슴이 만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증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을 했나요? 예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착하다고도 했고요. 성관계를 했죠? 피고인의 성기가 증인의 성기에 들어갔나요? 네. 근데 제가 아파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중단을 한 건가요? 제가 아프다고 그만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조금만 더 하고 싶다면서 계속 하려고 해서 다음에 제가 하자고 했더니 그만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그러고 마라탕 먹으러 갔다가 집에 갔어요. 마라탕을 먹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저한테 좋았냐고 묻던데요. 증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대답 안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땠나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고 그냥 완전 잊어버리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엄마한테 신경질 냈어요.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두 사람의 대화 내역입니다. 증인이 사진을 보내줄 때마다 피고인이 기프티콘을 보내줬죠? 네. 피고인의 말로는 증인이 기프티콘을 받고 싶어서 더 적극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전 그냥 기프티콘 주니까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을 만난 날 화장을 했죠? 아마도 네. 그날 마스카라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짧은 치마까지 입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치마를 입은 건 맞을 거예요. 그게 그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그 진하게 화장도 하고 짧은 치마도 입은 거 아닌가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 원래 그렇게 입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입고요. 그렇군요. 그럼 증인은 피고인 외에 다른 성인 남성과 채팅 앱으로 대화를 나누셨나요? 네.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렇다면 다른 성인 남성에게도 대가를 받고 신체 사진이나 뭐 영상을 보낸 적은 없나요? 네? 판사님, 변호인의 질문 취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질문 취지가 뭡니까?
증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대가를 받고 조건을 이뤄주고 그런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화장을 했니? 짧은 치마를 입었니? 라고 피해자에게 계속 묻는 것은 너 성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잖아. 너가 아동 청소년인 걸 누가 봐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이제 행위자의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화장도 했고 짧은 치마도 입었고 노출이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길래 나는 성인인 줄 알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절도를 당했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당신 지갑을 들고 다녀서 이렇게 강도를 당했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폭력의 경우에는 너 왜 그 밤길에 거기에 모텔을 따라갔냐? 왜 술을 먹고 어쩌고 뭐 했냐?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지 혹시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한 피해자인지 심지어 뭐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도 어떤 아이였는지에 대한 어떤 평소 행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는 이런 관심도들이 한국사회는 아무래도 높은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대가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착취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면서 성교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그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한 것과 강제적으로 한 것과 구별하지 않고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성인들이 대가를 조건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를 했다면 그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럼 싫었다면 왜 거절하지 않았나요? 승낙의 의미 아닌가요?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계속 했어요. 그럼 멈출 줄 알았고요. 근데 제 말을 안 들어줬어요. 택시비도 내주고 마라탕도 사주는데 한 번 하는 게 어렵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좋아?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좋아라고 대답을 했죠. 신음소리도 냈다는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파서 낸 소리였어요. 만약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한 거라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이 무척 끔찍했을 텐데요. 왜 피고인과 마라탕을 먹으러 갔나요? 원래 마라탕 먹으려고 만난 거니까요. 마라탕을 먹으러 간 게 잘못인가요? 증인 질문 말고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당시 마라탕집 CCTV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라탕을 먹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수저를 챙겨주고 마라탕도 떠주죠. 증인은 이 순간이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색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데이트로 보이는데요. 증인, 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리고 마라탕 다 먹으면 집에 데려가 주겠다고 해서 그냥 다 먹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건 다음 날에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 인생 네컷이라고 하나요? 요즘 많이 찍는? 네. 원래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친구들이 찍고 싶다고 했고요. 증인과 인생 네컷을 같이 찍은 친구 박민서 양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녹취본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증인은 8월 27일 일요일 1시에 김주유 양을 만나셨죠? 네. 그날 김주유 양과 무엇을 하셨나요? 뭐 파스타 먹고 아이 쇼핑도 하고 인생 네컷도 찍고 카페에서 케이크 먹으면서 수다 떨었어요. 김지우 양의 기분은 어때 보였나요? 평범했는데요. 좀 짜증도 내고 그러긴 했는데 별로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날
그날의 행적을 보건대 충격을 받았다는 증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피해자라면 울고불고 지금 병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 피해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자 다움에 대해서 요구하죠. 특히 미성년자들은 어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표출하고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인보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더 놀아요. 더 놀고 더 소위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때보다 더 명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불리한 어떤 증거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변호인 주신문하세요. 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6살이라고 말했다고 하던데요. 왜 피해자를 성인으로 생각했나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왜 고등학생이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때도 연락이 잘 됐고 밤에도 연락이 잘 돼서 저는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 피해자에게 받은 사진들을 보면서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나요? 그 사진 속의 모습이 되게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내는 사진들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보면서 미성년자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는 과정 속에서 강제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됐고 야한 얘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그냥 덩달아서 이렇게 오바를 좀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나체 사진까지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체 사진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신뢰가 있던 연인 사이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프티콘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사랑하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작은 선물 같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가 그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었다고요? 예. 밤에 좀 야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거나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눈치껏 선물을 줬고요.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했다고요? 그날 되게 야한 옷을 입고 왔었어요. 그리고 차로 가서 제 손을 잡더니 저한테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유혹을 거절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킨십의 과정은 어땠나요? 그때도 피해자가 더 적극적이었나요? 네, 처음엔 좀 부끄러워하다가 제가 속옷을 벗길 때 싫어하는 모습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네.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쁜데? 만져봐도 돼? 그건 좀... 부끄럽구나. 괜찮아. 응? 오빠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나중에... 너무했다. 우리 윤이 사진보다 훨씬 이쁘네? 진짜야. 너 진짜 너무 예뻐. 너 진짜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예쁘고. 한 번만 만져보자. 어? 네, 들은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웃으며 피고인을 부추겼는데요. 피고인, 만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다면 당장 멈췄겠죠? 당연하죠. 저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잘해줬다. 근데 무슨 피해라고 하느냐. 얘하고 나하고의 성관계는 아주 평화로운, 그리고 아주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뭐 다 그렇구나. 얘는 피해를 덜 입었네. 얘가 피해자 맞아? 이렇게 본다는 거죠. 현재 피고인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학창 시절 때부터 꾸준히 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돕는 걸 좋아해서 지금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혈도 자주 하시고 기부금도 내신다고요? 네. 길 가다가 헌혈의 집이 보이면 바로 가서 헌혈을 하는 편이고요. 단체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갖고 있는 헌혈 증서가 무려 47장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군대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육군 만기 제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지한 반성 중에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 여성단체나 혹은 어떤 뭐 인권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그걸 재판부에 제출을 해요. 봉사활동 증명서, 장기기증 서약서, 헌혈증 막 수백 장, 군대에서 주는 각종 상들이 있어요. 이 상들을 다 모으고 또 최근에 유행하는 것은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량진 학원에 등록을 해요. 국가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해자의 삶 전체가 거의 뭐 스펙처럼 모아져서 이것들이 하나의 감형 패키지 상품처럼 판매되기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네. 16세가 맞는지 여러 번 물어봤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에도 16세라고 딱 적혀 있는데 그걸 못 봤다는 말입니까? 프로필은 봤는데 그 16이라는 숫자가 그런 뜻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피고는 그 16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뭐 생일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한번 보시죠. 피고인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섭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위의 행위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서까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요구합니다. 사귀는 사이고 뭐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좀 보고 싶고 그런 게 좀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의존을 하던데 고민도 들어주고 기프티콘도 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저희는 그냥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추가로 증거물로서 제출하였습니다. 어때? 잠깐만요. 괜찮아. 나중에 다음에 해요. 다음에. 검사, 최후 진술하실까요? 판사님,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부인을 하고 있으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33살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를 연인 사이로 설정해 이 행위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학습시켰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또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마라탕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 고지명령, 취업 제한 10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추후 변론하시죠. 판사님, 피고인은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고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이지 그 사이에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습니다. 사실 상호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해주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피사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침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동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가해자만 탓할 수 있냐, 이게 오히려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래 이제 성폭력 보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성폭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침해했냐 안 했냐 라는 걸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점점 행사했냐 안 했냐로 질문이 바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침해했는지보다 피해자가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동 청소년에까지도 너도 이제 다 성적 권리가 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왜 그걸 행사하지 않았어?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하고의 성적 관계가 이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하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벌려고 아이가 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의 개념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아니에요. 대상을 선택하고 장소와 그리고 행위와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결부가 되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게 없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평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와 법리를 참고하셔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객석에 계신 현명하신 배심원들께서도 현명하게 유무죄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나아가서 물질적으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했고 성관계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가 성적인 의도가 있다는 건 확실하나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의사가 있음을 존중하므로, 그리고 피고가 강제성이 있다고 충분하게
그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부모님께 알려질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고민 상담 대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체 사진을 전송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때마다 칭찬과 기프티콘을 통해 보상을 제공한 것은 그루밍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했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평소에 봉사활동이나 헌혈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었기에 한 번의 용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싫어요 라는 워딩, 그 말을 해야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충분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끄러워요, 나중에요, 다음에요, 아파요, 이런 말들이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거부 의사입니다. 피해자는 관계 단절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16세 청소년입니다. 판사님은 16세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매수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학교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점, 피해자에게 마라탕을 사준다거나 택시비를 주겠다는 등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성적인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나아가 나체 사진을 찍고 전송하게 만들었으며 대가를 약속하여 성관계를 한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건실히 생활해왔고 앞날이 창창한 청년에게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 판결받으면 3년 동안 실형 살아야 되지만 5년 동안 지금처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살 수 있게 유예시켜준다는 거예요. 5년의 기간 동안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가해자 측 변호사, 법인들이 아무리 어떤 꼼수와 기술들을 쓴다고 해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기사 같은 데 보면 댓글이 달리잖아요. 애들하고 말도 섞지 마라. 저는 그거는 본인이 애들하고 말 섞으면 무조건 성적인 착취의 목적이 있다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라는 것밖에 안 보여주는 댓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동 청소년과 충분히 많은 좋은 대화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동 청소년을 성착취의 피해자의 목적으로 만드는 대화를 하는 건 다른 얘기죠. 최근에 우리 피해 아동하고 성적 목적 대화로 온라인 그 그루밍으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가해자가 한 아이에 600명이에요. 600명? 600명이요. 아이가 초등학생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60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지금 뭐 아주 정말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미쳤다고 생각.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돌았나 봐 정말로. 그거 어린애들한테 그러고 싶을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2017년부터 계속 그런 문제들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해자들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다들 그 자리에 제가 나간 거랑 제가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 게 다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전 마라탕 사준다고 해서 나간 건데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판사님이 꼭 그 사람을 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꼭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KBS